다음 순서는요, 처음으로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미니 인터뷰 순서입니다. 자, 오늘요, 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보로 나선 이 정미경 후보님께 미니 인터뷰 코너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이 정미경 후보를 뺀 다른 세 분의 패널께 미리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 오시라고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기회를 드리는데요. 시간상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좀 정리하는 규칙은 뭐냐면요. 질문은 20초 정도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선 코너에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걸 순서를 보니까요. 김종욱 전 행정관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는데요. 예. 질문하시죠. 옆에 계시는데 야박하게 센 질문하기가 좀 모호한데요. 일단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연속으로 두 번을 나오셔서 이거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욕심이 아니라고 하려면 당원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왜 연달아 두 번을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실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했지만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계속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번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키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정권의 성공을 좀 바라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도부는 그동안 가장 잘 싸운 사람으로 입증이 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저는 들어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당에서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도 이제 다 이해하세요. 그게 정미경이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딱 맞춰주셨어요. 제가 계산보다 1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윤기찬 변호사 질문하시죠. 그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셨겠죠. 그러면 지도부에 입성하시면, 그러니까 정당이나 대통령실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방송에서 토론하면서 어떤 때는 영혼이 털리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 거짓말과 거짓 정보를 들이대면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역사는 심판하게 된다.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일들, 또 국민 속인 일들, 이런 게 다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일에 제가 앞장서고 싶고요. 그래야 또 대한민국이 발전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팀 만드는데 제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정 전 의원께서 질문하시죠. 좋은 질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고요. 예.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인데 4명이 이제 그렇죠.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금 한간에 도는 이야기를 보니까 4명 중에 한 명은 소위 자력갱생해서 잘 되고 있다. 두 분은 또 이제 윤심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저희에게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 놓고 나머지 후보가 또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정미경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요, 제가 2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좌표를 약간 잃어버리면서 흔들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지금 나올 때마다 저는 당선된 사람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발로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어제 다 뛰고 마치고 수도권에 상륙해서 오늘 제가 연설을 했거든요. 예. 드디어 이제 오늘 공중전으로 간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틀 전에 28일 대구 경북 연설이 마치자마자 정미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요. 제가 될 겁니다. 자, 세 분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네.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문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예요. 근데 그 직전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비대위 체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인, 그러니까 지도부에 속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대로 온 건데 일종의 책임론 이런 얘기 거론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직전 지도부에 대해서 사실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도부는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요. 예. 당의 기조와 어떤 전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선당 후사, 늘 조직이 먼저고 당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 그걸 내려놓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한때 별명이 준석맘도 있었습니다. 네, 준석맘.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미경 후보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까? 아니죠.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준석맘이 아니라는 거에 증거죠. 반증이죠. 아까 준석맘이 저는 아니었다. 준석맘은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 당대표 가출 사건이 났잖아요. 예. 저는 사실 잡으러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당대표를 좀 달래가면서 아, 그래서 준석맘이라고 된 예, 겁니까? 파국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국을 막았으면 사실은 야, 정미경 고생했다. 아. 정말 굳은 일하는 사람은 정미경이구나. 예.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걸 준석맘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당원들한테. 예.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대신해서 좀 혼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친윤, 비윤 약간 이런 경쟁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정미경 후보께서는 다윤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다윤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윤 모두가 윤석열 뭐 이 뜻인 것 같은데 다윤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요. 예. 몸으로 배운 게 있어요. 더 이상 친박 친이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친윤, 비윤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예. 우리 다 함께 다윤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당정은 한 몸이어야 돼요. 예. 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 대통령께 다가가자. 예, 더 가까이 가자. 예. 아예 한 몸이 되자. 예.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다윤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게 전략상 불리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으로서 원팀 만드는 데는 다윤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팀을 만들지 못하면 예. 수도권에서 내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미워도 한 표, 싫어도 한 표, 이뻐도 한 표 이러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짧은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봤습니다.